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톡파원입니다. 지난주 12화.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지강호가 은호에게 쏟아낸 그 말들. 넌 도대체 어디 핏줄이냐?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정말 속에서 불이 났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녀석 당장 혼내주고 싶다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순이가 동생 지강호한테 둘 중 은호를 선택한다고 얘기하며 은호야, 내 딸, 내 누나야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정말 같아서 또 출생의 비밀이 있나? 진짜 친누나인가? 착각할 정도로 정말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은호네 가족이 앞으로 걱정이네요. 집을 나간 강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또 사고 칠 텐데요. 그리고 은호는 또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자, 그런데 13화 예고편을 보니까 정말 예상대로 더 큰 일들이 벌어져요. 은호에게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고 지혁과 성재의 마음도 점점 복잡해지고. 오늘은 예고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함께 예측해 볼게요. 이야기는 상철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나서는 아침에서 시작돼요. 어제 아내 다정이가 친구 모임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나시죠? 친구가 내 아들 지금 정신 차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화났겠어요. 결혼식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친구들한테까지 밥을 사며 체면을 차리고 집에 와서는 저녁도 안 차리고 양푼에 나물 몇 개 넣고 비벼서 혼자 먹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런 다정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장면이 넘어가죠. 갑자기 오리온 초코파이 광고 음악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떠오릅니다. 긴 말 필요 없는 정이지요. 그날 밤 상철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정이가 지혁이가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상철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길에서 누군가 걸어와요.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바로 아들 지혁이에요. 상철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을 거예요. 어찌 부모 속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내가 저렇게 태어날 수 있냐는 분노.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잘 살고 있어주니 다행이다는 안도감도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이 밉다가도 결국 무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에요. 상철의 그 복잡한 눈빛 속에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한편 정순이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요. 강호를 택하지 않고 은호를 선택했지만 집을 나간 아들이 걱정돼서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은호가 퇴근해서 엄마 아직 안 잤네? 라고 하니까 정순이가 깜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황급히 숨기는 거예요. 아마도 강호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정순이의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은호야, 내 딸이야 라며 선택은 했지만 피 섞인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마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누구를 택할 수 있냐, 결국 두 아이 다 내 아이인데 하는 그 아픈 마음 말이에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은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죄책감에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놀이터로 나간 거죠.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동네 불량배 3명이 다가와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해요. 이거나. 은호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데 그때 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죠. 거기 뭐 하는 거야? 바로 상철이에요. 불량배가 당신 뭐야? 라고 묻자 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해요. 나 얘 아빠야. 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울컥하지 않으세요? 혈연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은호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친아버지도 아닌데. 이런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상철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나름 이 장면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호는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 때 상철을 보면서 돌아가신 아빠의 뒷모습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선이 있는 건가요? 설마 막장 드라마처럼 상혁이 친아버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은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고편에서 은호가 카페 테이블 아래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도 강호가 또 빚을 내고 사채업자들이 은호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해요. 도망치듯 숨어있는 은호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녀를 다급히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혁이죠. 지은호 하면서 찾다가 결국 발견하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너 바보야? 머리 안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데 지역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해요. 그리고 차에 태워요. 그런데 지쳐 잠든 은호가 고개를 툭 떨어뜨리자 지역이 운전하면서도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말로 신경 쓰이게 하네 여러모로. 라고 하죠. 지역이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알아서 해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은호가 다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11화에서 은호의 손목을 잡았던 그 장면도 그렇고 12화에서 성재가 은호를 챙기는 걸 보고 지가 남친이야 뭐야 라며 질투했던 것도 그렇고 지역의 마음이 점점 은호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반대로 은호는 어떨까요? 지역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말이에요. 한편 성재와 수빈 사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고성희의 비서가 지은 오씨한테 큰일이 생겼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지은 오씨 옆에 남자가 2명 있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지역과 성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수빈이 성재에게 폭탄 선언을 해요. 차 안에서 고백. 우리 제법 잘 어울리지 않아? 나랑 연애하자.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꽃다발을 성재에게 주는 거예요. 성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린 동생으로만 보던 아이가 갑자기 연애 상대로 다가온 거니까요. 게다가 성재 마음 한쪽에는 은호가 있잖아요. 수빈에게 성재는 단지 큰오빠의 재벌 찐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빈은 깨닫게 되죠. 자신의 이상형이 딱 성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 더 성숙하고 섹시한 옷을 입고 성재에게 여자로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예고편에서 보니 아예 직접적으로 고백까지 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까요?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이 갑자기 연애 상대로 다가온다면 그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성재처럼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면 더더욱 복잡할 거예요. 지환과 영라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귀엽게 티격태격했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불편함으로 바뀌었어요. 지환은 순수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라서 영라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친구 없냐? 도시락이 샐러드 같은데 연예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리해? 라며 자꾸 묻는 거예요. 영라는 어린 시절부터 성희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아온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서 지환의 이런 직설적인 말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결국 다시 아가씨와 기사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죠. 그러자 지환이 싫다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며 강하게 반발해요. 서로 다름이 매력이었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왔죠. 처음엔 우리는 이렇게 달라서 좋아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힘들어하는 커플들 말이에요. 지환과 영라도 이런 현실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현실과 얼마나 비슷한지 느끼시죠? 은호처럼 가족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그래요. 형제자매 간의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상철 같은 분들도 많으시죠? 정년퇴직 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알아봐야 하는 현실. 자식은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아내는 눈물 흘리며 보고 싶어 하는데 정말 많은 시니어 세대가 공감하실 거예요. 정순이처럼 두 아이 사이에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도 많고요. 혈연이든 아니든 한번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수빈처럼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요즘 젊은 세대와 성재처럼 조심스러워하는 기성세대의 차이도 흥미로워요. 이런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오해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일들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정순이처럼 혈연이 아닌 아이를 친자식처럼 챙겨줄 수 있을까요? 상철처럼 남의 아이라도 위험에 빠지면 내가 아빠다라고 나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주말에 방영될 13화에서 가장 주목할 건 지역의 마음 변화예요. 신경 쓰이게 하네 여러모로라는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다음 주가 정말 기대돼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 드라마에 푹 빠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화 해설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